네, 안녕하세요. 저는 15기 멘토 조혜영입니다. 어, 이 시간은 우리 15기 선생님들의 이제 프로젝트 공부, 이제 우리 아이캔 대학 지금 15기 선생님들 시작한 지 2, 3, 4, 5, 이제 4개월 좀 넘었는데요. 이제 강의를 거의 처음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요거를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아이캔 대학을 하는 동안 그 과정을 모두 완료하고 기초 근력이 완성하고 졸업할 수 없거든요. 그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젝트 공부이고요. 아이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 그 의미의 시작이 프로젝트 공부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그 마음을 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나도 이 기초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그냥 혼자 진행을 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제 선생님들은 이미 마이크를 다 꺼주셨지만, 네, 마이크 켜지지 않게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자, 화면 공유를 하는 중이고요. 네, 화면 공유가 되었네요.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걸로 시작을 하면 되나?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특강의 목표라면 내 꿈이 있고 그걸 프로젝트화해서 오늘 내가 할 일로 연결하는 이 총체적인 과정을 볼 거예요.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쪼개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꿈을 오늘 내가 할 일로 쪼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이제 제가 결국은 인생 지도를 그리는 그 내 꿈에서 나침반 체계를 하는 걸로 넘어와서 나침반 체계 프로젝트로 나와서 프로젝트 공부하는 거를 계획을 짜고 자료를 찾고 그거를 오늘 할 일로 배분하는 그만큼의 강의가 오늘 참고해야 될 강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자료는 같이 공개가 되는 자료이고요. 여기 들어보면은 이제 눌러보면은 제가 강의를 들을 때 요약했는 것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저걸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 대충 한번 개관을 이렇게 훑으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캔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공부가 있는데 공부에는 어떤 게 있을까? 공부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 공부법 공부죠. 근데 공부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좀 알아야 되고 내 생활을 좀 들어봐서 루틴도 정해야 되고 책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또 뭐 모임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공부법에 대한 공부가 우리 아이캔 대학 0단계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공부들 중에는 이제 기초 근력 공부가 대부분 있었고요. 이제 공부법 공부, 두 번째는 기초 근력 공부. 기초 근력 공부는 어떤 기초 근력이냐? 생각력, 연구력, 실행력, 관계력, 향유력.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5개가 없으면은 잘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해야 되고, 그걸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뭘 짜야 되고, 그리고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하는 도중에 나와 관계가 잘 유지돼야만 할 수 있거든요. 남과 관계가 관계고, 나와의 관계가 향유와 연관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게 다 1번, 2번이 다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제 공부, 필요 공부입니다. 뭐 인생 과제를 했거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런 걸 프로젝트 공부라고 하고요.
자, 프로젝트 공부는 요거는 이따가도 또 나올 건데, 아이고, 프로젝트 공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프로젝트 공부 어떻게 세 가지가 있느냐? 처음에 포괄적인 공부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의식들 있잖아요. 아, 나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봐야겠는데. 이 주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식을 하나도 모르네. 이거 공부해 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기는 그냥 문득 이렇게 드는 내 문제의식에서 오는 공부들 있죠. 저 같으면은, 습관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요거는 왜 했냐면, 아이캔 대학을 들어와서 루틴과 습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 습관이란 뭐지? 라는 문제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습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이걸 하면서 어떤 주제가 생기는 거, 이걸 포괄적인 공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과정 중에 내 역할 과정 중에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자, 그럼 얘와 얘의 차이가 1번과 2번의 차이가 있네요. 1번 같은 경우는 요게 좀 기간이 내가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 프로젝트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네, 그런 거겠죠. 그럼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어떤 걸로 차이가 나타날까요? 네, 자료 조사겠죠. 자료 조사를 해서 내가 요거는 약간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내가 더 하고 싶어도 잘라야 하는 게 있겠죠.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이 프로젝트 공부 중에 가장 베스트, 제일 좋은 프로젝트 공부는 내 나침반 과제 체계에서 나오는 내 꿈과 관련된 그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요거는 결국은 내 진짜 성장, 그리고 나의 꿈과 관련되는 그런 공부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공부가 일반 공부하고 어떤 게 다를까요? 네, 프로젝트 공부는 명확하게 이제 두 가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공부하고. 우리가 독서를 한다. 내가, 고전을 좀 많이 읽고 싶어 했을 때, 그거는 그냥 읽어 나가는 거지, 명확한 기간이 있지는 않거든요. 예, 명확한 기간을 두고, 명확한 최종 아웃풋을 설정을 해놓고 공부를 한다. 요 점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되게 막연한 어떤 프로젝트더라도 오늘 할 일을 딱 정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세밀한 계획을 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료 찾기에서 그 자료 자체는 종합 자료죠.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책, 기사, 유튜브, 뭐 블로그, 기타 등등, 논문 이런 기타 등등을 다 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네, 프로젝트 공부를 지금 대충 이렇게 전반적인 순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프로젝트 하는데 꼭 필요한 게 기간과 아웃풋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주제가 요거는 주제가 생기는 거겠죠. 내가 설정을 하는 거겠죠. 주제가 생기고 나오면 아웃풋을 잡습니다. 아웃풋을 잡아요. 여기 지금 영역의 구체화와 시간 산정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 2번, 3번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영역을 구체화하는 것과 시간 상정하는 것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2번, 3번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 산정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기간이 명확하게 나오는 이것이 시간을 산정한다. 자, 그리고 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습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했을 때 습관에 공부할 수 있는 하위 영역이 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습관이 그냥 대충 습관이고 아무 책이나 봐서 거기 목차에 있는 게 습관으로 공부해야 될 게 아니고, 네, 내가 진짜 공부해야 할 하위 영역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방법, 백과사전식 기초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나와요. 요렇게 하고 나면 이 영역을 구체화하면서 대략 나중에 내가 이제 공부하게 될 그 목차가 나오거든요. 이 목차를 과목차라 하고요. 요 과목차를 기준으로 자료를 찾습니다. 자료를 찾을 때는 과목차도 영향을 주지만 시간 산정한 것도 영향을 주겠죠. 예를 들어 내가 공부할 시간이 100시간이다 하면은 그럼 대충 몇 권의 책을 읽을 수 있겠구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50시간밖에 없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양은 반 정도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과 이게 나와야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고 2배수나 3배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료를 선택하고 나면은 이 자료, 각각 자료에 책이라고 쳐요. 책에 목차가 있겠죠. 그러면 이 목차하고 내, 내 아웃풋의 목차하고 연결을 이렇게 시켜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거는 이거 해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이거는 책을 다 읽어야겠는데? 아, 이거는 발췌해서 2단원만 읽으면 되겠는데?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하면서 매칭을 시켜요. 내 과목차하고 매칭을. 매칭을 시키다 보면은 어떤 과목차는 자료가 없어. 또 어떤 과목차는 자료가 너무 많아. 이럴 경우에 몇 개 빼기도 하고, 자료가 없는 거는 자료를 추가하기도 하고, 자료를 추가하려고 봤더니 실제 이 과목차가 자료를 잘 추가할 수 없는 것, 내지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과목차에 넣은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 보완을 하면서, 계획 수립하고 수정 보완을 하면서 이 과목차가 완성이 돼요. 확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산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한 거 있죠. 시간 산정을 했어요. 시간 산정을 하고 그것의 5%는 계획 수립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시간 산정을 했어요. 100시간이라고 치고 100시간의 5%는 5시간이에요. 이 5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한 거를 해야 돼요. 계획 수립 5시간, 5%. 그리고 20%는 그 토탈 시간의 20%는 최종 아웃풋을 할 수 있는데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75%를 실행하기에 둡니다. 네, 대충 요까지 하고 우리 이제 밑에서 자세하게 보기 시작할게요. 나침반 과제 체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내 인생 과제, 제가 이 특강 제목을 꿈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공부라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교수님께서도 나침반 과제 체계 프로젝트를 프로젝트화하는 게 가장 우리의 최종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침반 과제 체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지난 시간에 인생 지도 그리기를 하면서 같이 나침반 과제 체계를 봤어요. 그때 제가 인생 지도 그리기 하면은 중간에다가 꿈을 넣고 우리가 영역을 5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 뭐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 지도 그리기 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내 인생의 꿈, 그거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고 싶은 무엇을 상상했을 때 부끄럽고 오글거려서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떠오르는 바로 그거. 그거를 우선 여기다 써보시고 인생 지도 그리기를 재차 반복하면서 더 구체화해가고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16기 선생님으로 처음 들어오셨다면은 어쩌면 15기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 꿈은 아직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처음에 무언가를 적어 놓지 않으면 수정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다가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숫자도 넣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뭐 어떤 저기 전에 무슨 역사의 쓸모?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던데, 꿈은 동사로. 맞아요. 꿈은 동사로인데, 우리의 꿈은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명사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10만 네트워크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강 문해력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너무 뜬구름 같은 꿈이니까, 요거를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처음에 얘기했을 땐 저한테는 이거였어요. 되고 싶은데 상상은 되는데 부끄럽고 오그려서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것. 네, 그런 거를 우선 꿈으로 정하고 인생 지도 그리기를 계속해 갑니다. 근데 그까지만 하면은 그냥 꿈만 있는 거지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침반 과제 체계를 잡아야 돼요. 나침반 과제 체계가 뭐냐? 내 꿈이 있어요. 아까 그 오글거리는 거 그거. 꿈이 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이 3개가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의 과제가 3개씩 있고요. 이 과제 1개를 이루기 위해서 프로젝트 3개를 수행합니다.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이거를 이제 해 나가는 게 프로젝트예요.
근데 요게 되게 지금 막연하잖아요. 요거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제 나침반 과제 체계로, 저게 나침반 과제 체계가 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건강 문해력 강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건강 문해력 강사를 하기 위해서 저의 현재 직업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지금 뭔가 능력을 더 키워야 되고 문해력 강사니까 강사력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려면은 내 주변에 사람을 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운영자라는 이렇게 세 개의 역할을 뒀고 이 능력을 둔 다음에 이걸 각각을 해내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과제가 있고 이 과제를 해내기 위해서 이제 뭐 책도 쓰고 뭐도 하고 뭐도 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저는 오늘 선생님들께 이제 제가 이제 프로젝트 잡은 거는 여기에 보면은 운영자 중에 제가 이제 나는 사람들을 나한테 모을 건데 작가로 모으고 싶고 유튜버로 모으고 싶고 아이캔 대학을 통해서 모으고 싶어. 그런데 작가 중에서 그러니까 건강 인사이트에 대한 책을 쓴다는 거겠죠, 작가는. 그러면 나는 요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잡아볼 거야.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어, 이 특강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튼 내 꿈이 있고, 꿈과 관련된 지금 나침반 과제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죠? 나침반 과제 체계를 잡아서 그 중에 하나를 프로젝트로 잡은 거예요. 자, 아까 잠깐 나왔는데 공부의 종류는 세 개가 있었어요. 그죠? 세 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 중에 프로젝트, 맨 마지막에 있는 필요 공부를 얘기하는 거고, 또 프로젝트 공부 언제 하는 건가? 요 앞에 나왔었는데, 언제 하는 건가? 프로젝트 공부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요거는 프로젝트 포괄적인 공부. 요거는 제가 어떤 문제의식에 의해서 생기는 공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제가 예전에 습관이 궁금했었어요. 습관. 어떤 게 정말 진짜로 좋은 습관일까? 그래서 그때 했던 걸 잠깐 볼게요. 저는 아이캔 대학이 학기제 할 4기를 졸업했고요. 그때는 학기와 학기 사이에 6주 정도의 방학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 그 6주 기간 동안 진짜 좋은 습관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간 산정을 했어요. 6주였고, 총 주중에 5시간, 주말에 5시간 해서 일주일에 10시간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토탈 나는 60시간의 공부 시간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60시간의 5%면 3시간이에요. 이 3시간만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시간을 뚝 떼놔야 돼요. 아웃풋을 낼 시간 뚝 떼놓고 12시간을 뚝 뗐습니다. 떼고 나니까 남은 시간이 45시간. 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프로젝트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네, 이거거든요. 이거. 버퍼 시간이거든요. 버퍼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는 보통 되게 계획을 빡빡하게 세우고 계획을 빡빡하게 세우다가 못하게 돼요. 무슨 유심 때문에 줄을 서야 될 수도 있고요. 휴대폰이 먹통이 돼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갈 수도 있고요. 출근하다 타이어 펑크 나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갈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지금 제가 한 10일 동안 있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버퍼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퍼 시간은 꼭 필요한 거고요. 요거까지 감안해서 시간을 짠 거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짰을 때 이제 저는 완독한 것과 발췌독 2권을 계획했고, 이 목차를 보면서 과목차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2배수, 2배수의 자료를 찾고, 네, 자료를 찾은 걸 가지고, 결국은 이제 목차를 보면서, 요거는 이번 주에 해야지, 요거는 다음 주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일일이 정하는 거예요. 일일이 정하는 게 인풋, 아웃풋, 결합이라는 강의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 결합이 강의가 55강인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 산출물 당연히 정하고 가는 거고요. 인풋, 아웃풋 계획 수립을 할 때 하는 게 뭐냐면은
인풋은 내가 읽을 책이죠. 인풋할 책. 이거, 인풋과 아웃풋을 두 개를 결합을 해야 돼요. 두 개가 뭐냐면, 중간 아웃풋과 최종 아웃풋. 최종 아웃풋은 내가 진짜로 쓸 그 목차, 가목차 잡은 거. 그리고 중간 아웃풋은 맞는 카드 같은 거. 이제 이걸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책을 여러 권을 읽는데 이거는 읽기만 하고 한꺼번에 이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어, 중간 아웃풋과 이제 최종 아웃풋을 한꺼번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산출물은 이미 결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체 마인드맵 한 장과 그리고 다섯 쪽에 네다섯 쪽에 글쓰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결과물이고요. 네, 뭐 나다움을 위한 삶의 습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쭉 썼습니다. 한 다섯 장 분량 정도 되고 마지막에 보면은 중간 산출물로 그렸던 마인드맵하고 어디에서 참고했다. 네, 이런 것도 같이 적어놨죠. 네, 이런 게 이제 아주 간단한 그야말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공부고요. 요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실제로 요걸 하면서 아이캔 대학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프로젝트 공부가 한 달짜리잖아요. 이게 6주긴 하지만 한 달짜리인데 한 달짜리를 해야 세 달짜리를 할 수 있고 세 달짜리를 해야 6개월짜리를 할 수 있고 6개월짜리를 해야 더 긴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꿈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프로젝트, 나한테 당장 필요로 느껴지는 그 프로젝트를 해보시기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과정 중에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알킨 대학에서 멘토 일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때 뭔가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 하는 거에 대한 공부를 기간이 있었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책 세 권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터뷰랑 뭐 블로그 같은 걸 찾아가지고 같이 조합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들에게 이제 예시로 보여줄 거가 바로 나침반 과제 체계 안에서의 프로젝트이고요. 요거는 교수님의 자료를 그냥 쭉 정리한 거고 여기에 제가 이제 했던 거를 넣어서 선생님들께 설명드려 보려고 만든 자료예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자, 내가 꿈이 있는데 건강 문해력 강사인데 이번에 내가 건강 인사이트 책을 좀, 낼 수 있도록 집필을 해봐야겠어. 근데 집필이 아니고, 기능의학이라는 어떤 새로운, 분야를 공부를 해서 거기 그 이론을 좀 잘 안 다음에 집필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1월 달부터 기능의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 현재 수준은 대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치기 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 대학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치기 전에 전공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진짜 느낌만 아는 상태죠. 제가 딱 그 상태에서 지금 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공부 주제를 잡았어요. 주제는 세 개가 있었죠. 문제의식에서 나온 거, 역할에서 나온 거, 근데 이번에는 요걸 가지고 하겠다. 이 전체 플로우를 한번 다시 훑어볼게요. 주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기간을 산정을 하고, 아웃풋을 딱 내고, 자료를 찾고, 자료를 선택한 다음에 인풋 아웃풋을 매칭시켜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공부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공부 주제를 이제 건강 가이드를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잡았고, 그래서 저의 프로젝트 최종 아웃풋은 이거에 대한 개조식을 쓰는 거였습니다. 개조식. 시간 분배는 10개월이라고 잡았어요. 10개월이라고 잡은 이유는 제가 이제 이전에 썼던 마인드맵의 책을 이제 한번 써보니까 책을 쓰는 데는 실제로 한 두 달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책 쓰는 것까지 토탈 한 10개월 정도, 아니, 1년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0개월이라고 세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나의 하루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저의 하루를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저는 지금 오전에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전에만 일을 하고 있고 아침에는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을 봤더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을 제외하고 저녁 시간에 8시간 할 수 있었고, 주말에 8시간 정도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이 이런 거죠. 버퍼 시간은 언제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다 내가 프로젝트 공부로 잡아 넣으면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버퍼 시간을 충분히 둔 채,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시간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제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이런 뭔가 프로젝트나 내 꿈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이 심플한 거예요. 저는 대부분 뭐 여기 지금 방통 이렇게 써놓은 거는 제가 방통대도 지금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스타벅스에 있는 시간입니다. 항상 이 시간에 국밥알 스타벅스 있으면 오시면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심플하게 해야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버퍼 시간은 늘 필요하고 진짜 내가 하루를 평가했을 때 내가 프로젝트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또 평가를 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주중에 8시간, 주말에 8시간, 그래서 16시간인데 그냥 한 주에 15시간이라고 치고 계산을 했어요. 그랬을 때 15시간씩 3주를 한 달이라고 쳤어요. 한 달은 4주나 5주인데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1, 2주는 버퍼 타임으로 두는 거예요. 자, 버퍼 타임이 그만큼 중요해요. 버퍼 타임이 없으면은 우리는 프로젝트를 멈추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경험에서 온 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버퍼 타임이 되게 작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버퍼 타임이 5분의 1 이상이거든요. 프로젝트 공부에. 근데 왜냐면 이거는 경험에서 온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계획을 짜려고 하면은 뭔가 되게 더 촘촘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뭔가 좀 잘 안 되고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나의 메타인지가 생겨요.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한 달에 3주를 하고 1, 2주를 버퍼 타임을 두면 되겠구나. 이런 메타인지가 생깁니다. 요거는 하면서 생기는 거고요. 처음에 시도하실 때는 버퍼 타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꼭 넣어라. 저는 이제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는 버퍼 타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총 시간이 450시간이 결정이 됐고요. 그죠? 450시간이 이 버퍼 타임이 다 포함된 시간이에요. 아니죠. 버퍼 타임이 빠진 시간이죠. 버퍼 타임이 왜냐면 이미 빼고 나서 계산했으니까. 이 450시간의 5%를 자료 찾고 자료를 확정하는 데 쓰라 그랬어요. 계획 짜는데. 그거의 5%니까 20시간이래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금 수요일부터 했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아니, 지난주인가? 네, 하여튼 며칠 전. 그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20시간을 했을까요? 네, 아직 20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아직 이거 인풋 아웃풋 매칭이 덜 됐다는 거고요. 제가 어떻게든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걸 가지고 올 때 그까지 다 해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범위가 큰 거다 보니까 자료가 많고 매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다 하는 게 큰 의미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만큼만 했습니다. 여튼 5%. 이거 되게 많은 시간이에요. 20시간이잖아요. 아니, 내가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버퍼 시간도 5분의 1이나 가지라고 하면서 20시간이나 계획을 짜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다 끝까지 들어보고 이게 얼마나 촘촘한 계획이고 이 계획이 있으면은 정말 나는 요걸 오늘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20시간도 그냥 정해지는 건 아니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눠줬어요. 자, 이 20시간,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야 되는 20시간 중에 60%는 자료를 찾는 데 쓰고, 그리고 40%는 자료를 선택하는 데 써라. 자료 찾는 건 진짜 찾는 거고요. 자료를 선택하는 건 인풋, 아웃풋을 매칭하는 과정입니다. 인풋, 내가 읽을 자료에다가 중간 산출물 결정, 여기다가 최종 산출물에서 어떤 목차일까 이렇게 일렬로 매칭하는 거 있죠. 여기까지가 네, 여기 20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하고 나면은 대략 340시간의 시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내가 공부를 예를 들어서 어 40시간 정도, 한 50시간 정도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책을 10권 읽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안 되죠. 네, 그런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시간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자, 교수님은 책 한 권당 15시간 정도 잡으라고 했어요. 나는 더 오래 걸리는데? 아, 물론 정말 맞습니다. 저도 어떤 거 좀 되게 쉬운 책은 15시간 된다고 쳐도, 책을 많이 읽어서 독서력이 되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따라서 어떤 거는 30시간 넘게 걸리는 것도 있죠, 당연히.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어, 앞으로도 조금 수정을 할 뿐만 아니고, 요거는 프로젝트를 횟수를 더해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책 한 권을 20시간 정도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한 번, 발췌독 하는 데는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메타인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안 생겼는데?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지? 그럴 때는 버퍼 시간을 많이 두시면 돼요. 우선 처음 시작할 때 더 버퍼 시간을 많이 두시고, 저도 이렇게 15시간이라고 했지만 그 한 달 중에 3주, 그러니까 일주를 아예 통으로 빼는 것 자체가 여기가 버퍼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버퍼 타임 자체가 프로젝트를 유지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공부하는 시간 340시간 중에서 60%는 책을 보기를 권하고, 왜냐? 우리는 대부분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뭐 아무리 다른 거가 자료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조금 다를 순 있어요. 이게 뭐죠? 자료 찾는데 자료 찾고 선택하고 그리고 공부 시간을 책에는 60%를 쓰고 40%를 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도 다를 수 있고 프로젝트의 종류마다도 달라져요. 네, 이건 달라지는데 기본이 이렇다는 거를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면 꼭 지켜야 되는 게 뭔데?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계획이 얼그러질 수 있는 것들을 꼭 지켜달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프로젝트가 망쳐질 수 있는 걸 잡아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계획하는 시간 5%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버퍼 타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웃풋 내는 시간이에요. 하다가 보면은 자꾸 공부하는 시간만 길어지고, 이 시간을 줄이고 싶고, 그리고 아웃풋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버퍼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는 거는 저는 계획을 짜는 시간, 아웃풋을 내는 시간, 그리고 버퍼 타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만큼 했는데 아직도 이게 아웃풋이네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거, 우리가 시간 산정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거 기간 산정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웃풋을, 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뭘 해야 되냐. 내가 공부 주제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공부 주제가 지금 기능의학이라고 했어요. 기능의학인데, 제가 지금 그때 얘기했잖아요. 나의 지금 기능의학적 지식은 대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도 치기 전이다. 그럼 아는 게 있을까요? 아는 게 없죠. 아는 게 없으면은 하위 분류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하위 분류가 찾을 수 없을 때는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백과사전식 찾기, 기초서 찾기. 이게 좋으냐라고 물으면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백과사전식
으로 찾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기초서로 찾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기능의학이라는 이 의학 분야가 아직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그 뭐지 들여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과사전식으로는 찾으면은 되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능의학 개론이라는 기초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새 이제 이런 것 말고, 이런 좀 약간 특이한 것들 말고, 뭐, 교수님은 인테리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는 좀 너무 동떨어졌고, 뭐, 예를 들어, 독서법이라 치면은, 독서법에 대한 백과사전식 하위 영역 분류해줘. 이런 식으로 챗GPT한테 물으면 잘 알려줘요. 근데 또 걔만 너무 믿어도 안 돼요. 걔만 너무 믿어도 안 되고, 다른 책이랑 백과사전식으로 백과사전을 실제 찾아봐도 되고, 챗GPT한테 물어봐도 되고, 근데 기본서, 이렇게 두 개를 조인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기본서에 있는 게 100% 내가 가져와야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이유와 목적이 또 기본서와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목적에 맞는 과목차를 우선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설정한 과목차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짜본 거죠. 그래서 기능의학적인 기본에 대해서 해야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뭔가 좀 더 증상에 대해서 임상적인 기능의학적 적용, 그리고 건강검진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그리고 뭐 건강 가이드라인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기 막 표시가 돼 있죠. 여기 여기는 지워졌고 여기는 줄이 쳐져 있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없던 것들, 이거는 처음에 없던 것들, 그리고 여기는 처음엔 있었던 것들. 과목차에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로 필요하고 안 하고 이게 찾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이 되고 부적합하고 이런 거를 자료 조사를 하고 자료를 선택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적인 목차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과목차를 잡고 들어가야 한다. 과목차를 잡고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과목차가 있어야 이거를 인풋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확정 목차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과목차를 잡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프로젝트 공부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기간 산정을 하고 아웃풋을 정해야 되는데 아웃풋을 정하려면 목차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목차를 뽑기 위해서 기초서를 보면서 백과사전식을 나열을 하위 영역을 보면서 이 아웃풋을 잡은 거예요. 여기까지 본 거고요.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나?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자료를 선택하고 자료를 찾는 거예요. 자료를 선택하고 자료를 찾아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시간이 340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략, 책과 기타에 뭐 교수님께서 60% 여기 40%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여기다 자꾸 얘기할 때 교수님께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나는 내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걸 한 75%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교수님은 그 기본을 알려주시는 거고, 근데 그게 내 프로젝트, 또 내가 하는 것 중에도 지난번 프로젝트와 이번 프로젝트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안 친 학생이 무슨 논문을 찾아요. 기본서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75%로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바꾼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은 각자의 프로젝트 특성에 맞춰서 하면 된다. 그런데 꼭 해줘야 될 게 있다. 세 가지. 아까 5%의 계획 짜는 시간, 20%의 아웃풋 내는 시간, 그리고 버퍼 타임. 요거 세 개는 꼭 기억하고 꼭 지켜주셔야 프로젝트가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반복하느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의 분량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봤더니, 정독은 한 권당 15시간 치고, 발췌독은 한 권당 5시간을 쳤을 때, 정독 10권과 발췌독 10권을 하면은 대충 200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권수가 나왔죠. 20권.
시간이 나와야 책 권수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여기 책 권수가 나오고 기타 시간도 그런 식으로 잡습니다. 기타 시간은 이거 얘기 하나 마나 너무 이제 개인차가 너무 심해요. 저는 그쵸? 뭐 이런 거 유튜브 강의 이런 것도 너무 다른 거고 여튼 40% 내지는 조금 더 줄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배수를 찾았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책을 선택해야 되는 권수가 이미 20권으로 많기 때문에 60권에서 20권으로 줄이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이거가 20시간의 시간 동안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배수의 책을 골랐습니다. 네, 책은 이배수에서 3배수 정도 선택한 다음에 자료는 2배수, 3배수로 선택한 다음에 줄여가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 15기 선생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줄이냐? 자, 어떻게 줄이냐는, 그거를 이제 인풋, 아웃풋 매칭을 하면서 계속,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한번 들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이따가 인풋, 아웃풋 매칭이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매칭을 시켜야 돼요. 자료를 지금 내가 쭉 찾아놨단 말이에요. 40번을 찾아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 자료를 찾아놓은 자료가 있고, 그리고 과목차, 하위 영역 해놓는 거 있어요. 지금 요거 두 개 매칭시키면서 아웃풋, 요거 매칭시켜가지고 지금 계획을 완성하러 매칭을 하러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쵸. 그리고 요거도 다 했죠. 75%가 이거고, 최종 아웃풋이 20%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실제를 보면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태는 이거죠. 내가 자료까지 찾아놓은 상태. 내가 무슨 주제를 할 것인가. 아웃풋을 뭘로 낼 것인가. 내 일주일은 어떻게 굴러가고, 내 일주일 안에 공부 시간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고 이제 자료가 있고 목차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매칭시키러 왔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요 얘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일주일에 제가 15시간의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지금 계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 권의 책을 15시간 동안 정독하는데 한 15시간이 걸린다고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이면 내가 정독하기로 한 책을 한 권씩 읽어 나가야 그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꿈이 되게 막연한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분야를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한다는 그냥 꿈 같은 얘기를 그냥 두면 그냥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쪼개가지고 한 권을 일주일에 읽고 이게 안 되면 버퍼 타임이 마지막 한 주에 커버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해야 될 분량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비교적. 이번 주에 해야 될 분량이 명확하게 나와요. 네, 그러기 때문에 프로젝트 공부는 나침반 과제에서 떨어져 나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내 꿈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제가 사용할 거라 가지고 주저리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목적이나 이런 거 아까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프로젝트 아웃풋으로는 개조식을 쓸 거고, 그거 말고 나머지 2달 동안 초보를 완성할 거다. 제가 이렇게 했고, 뭐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료 조사를 하게 되죠. 이게 목차가 지금 현재 어, 실제로 확정이 된 목차인 거고요. 그래서 책을 선택하는 과정을 넣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책을 선택하는 과정.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기본서가 있습니다. 기본서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서를 봅니다. 기본서에 보면 뒤에 참고 문헌이 있어요. 참고 문헌이 있고 이 참고 문헌을 참고해가지고 이 내용은 아까 거기 자료에도 다 있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왔으니까 다시 가서 볼게요.
아까 여기 교수님 그 수업 자료에서 있는 거, 제가 요건 다 했죠? 백과사전이나 기초서 보는 거. 음, 그리고, 깜짝이야.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 완전 깜짝 놀랐네요. 네. 자, 자료를 조사할 때는 우리가 가장 퍼센트가 많은 책부터 유튜브, 블로그 브런치, 프리즘, 논문 강의 쪽으로 하래요. 프리즘은 이거 무슨, 그, 그래프 자료 같은 거 있는 거거든요. 뭐, 프리즘이라고 사이트 한번 쳐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걸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 하라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책 했고요. 유튜브 했고요. 논문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거 자료 근데 순서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할 때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검색 큰 키워드가 기능의학이었겠죠. 이 기능의학이라는 키워드로 온라인 서점에서 기능의학이라고 칩니다. 치면은 책이 쭉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나온 다음에 평점을 확인하면서 목차를 확인합니다. 목차를 확인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자료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 정도 하고 얘를 그냥 그 2배수의 책 한 권에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고 바로 20권에 넣는 거 아니고, 아직, 구별되지 않은 그 2배수, 3배수 책 있잖아요. 거기 리스트에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요거는 검색하는 법이 요렇다는 거고요. 검색하는 거 아니고 기초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초서. 기초서 메인책이 있으면 메인책 뒤에는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참고 문헌이 있으면 여기에서 내가 필요할 것 같은 책들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찾아서 해도 좋지만 교수님은 이제 그 뭐지 도서관을 이용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문고 있는 쪽에 가가지고 비슷한 책들이 있는 거 꺼내놓고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책이 있는지 검색을 해봐라.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습관이라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한두 번만 참고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막 다섯 여섯 건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다른 것들 없는 거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습관할 때 습관이 뇌과학적인 어떤 그 작용점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더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뭐 습관이 형성되는 방법이라던가 네, 그런 이제 나만의 어떤 과목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요거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진, 자, 어, 우선 인풋 아웃풋일 것 같아요. 인풋 아웃풋을 결합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읽을 책, 그리고 우리가 결정해 놓은, 현재까지 결정해 놓은 아웃풋의 과목차, 요거를 이 목차, 책의 목차하고 매칭을 시키면서 중간 아웃풋과 최종 아웃풋을 연결을 시켰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목차로 확정이 되는 거겠죠. 진짜 목차로 확정. 또 다른 책에서 요 목차 중에 내 목차와 맞는 거, 요거를 중간 아웃풋과 최종 아웃풋에 해가지고 확정. 이걸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거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내 나올 목차 자료. 이거지. 주문하는 중이야. 이거를 하고 나면은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게 제가 공부할 목차이고요. 이 목차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의 자료가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 상태예요. 매칭이 돼 있는 상태. 그런데 이게 매칭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막 여기는 뭐가 있는데 중간에 막 없다. 없으면은 그거는 두 개 중에 하나죠. 내가 과목차를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 책이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그쪽 책이 빠졌거나,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자료가 많은 데 거를 줄이고 다른 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기 목차로 부적합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이 목차를 빼거나, 그래서 뭔가 확증된 거, 정해진 거, 이게 정해진 목차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서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자료를 선택을 했죠. 자료를 많이 갖다 놓고, 어, 이렇게 목차를 보면서, 목차가 부적합하고 적합하고 이러면서 막, 이거는 또 했던 거네? 했던 거다. 그러면 두 책이 비슷하게 있다. 그러면 두 책을 다 읽느냐? 그게 아니고, 한 책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훑어보겠죠. 훑어보면, 이거는 그림이 많고, 말을 너무 어렵게 했네. 이건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 책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선택을 하는 거. 혹은 온라인 서점에서는 온라인 후기를 보면서, 내지는 평점을 지금 보면서, 안 이게 평점이 더 들리는데요. 높, 네? 네, 선생님? 아, 네. 시작. 멘토님 그 음소거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소리 들리실까요? 다른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잘 들리신다고 하시네요. 박기성 선생님 안 들리세요? 잘 들리는데요. 그 멘토님이 지금 화면이 두 개가 켜져 있어서 그러신 걸로. 지금 얼굴이 보이시는 게 음소거가 돼 있고, 그,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소리는 잘 네네네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보이는데 PC라 가지고 소리가 안 돼가지고 네, 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잘 들린다고 하니까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독책도 정독책, 발췌독책 그러면은 정독책이라고 20권을 고르고 발췌독책이라고 20권을 골랐냐? 아니죠.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목차 맞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우선은 목차 맞는 거를 그냥 고릅니다. 목차 맞는 거를 그냥 골라가지고 대충 이렇게 배치가 된 상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책이 뭔가 비슷해. 한 책을 제껴야 돼. 한 책을 제껴야 될 때는 그 안을 훑어보는 거예요. 목차는 똑같이 써 있는데 이쪽을 봤더니 분량이 두 장밖에 안 되네. 근데 이쪽을 봤더니 좀 넉넉하게 있어. 그런데 그게 이제 나한테는 좀 중요한 거다. 그러면 조금 더 분량이 많은 거를 읽는 걸로 선택을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책을 정말 관상만 보고 내지는 목차에 쓰인 것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니고 책을 좀 뒤적거리면서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20권을 고르고 나면은 절대로 안 바뀌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 1대1 매칭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대1 매칭하면서 이거는 없네? 내지는 이거는 과목차에서 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자료를 찾았으니까 더 추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료는 계속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바뀌냐? 네,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선택을 해 놓고 나야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요것만 놓고 인풋 아웃풋 매칭을 한다기보다가는 아마도 20권인데 20권에서 약간 뭐 내외가 될 것 같아요. 한 18권에서 한 23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 놓은 책 내가 선택한 거랑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나는 20권을 본다고 선택을 했는데 완전히 숫자가 똑같지는 않지만 대충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인풋 아웃풋을 매칭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매칭하냐. 이제 매칭하면은 이렇게 목차 바뀌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어, 이 인풋 아웃풋을 매칭하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목차가 두 개죠. 한 개가 책의 목차, 그죠?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과목차, 그죠?
자, 그러면 책의 목차로 내 과목차를 맞출 수가 있고요. 내 과목차로 책의 목차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거 볼게요. 이거 책이에요. 책의 목차. 책의 목차로 내 과목차를 맞췄어요. 13, 질병은 없다라는 책의 13챕터는 내 책에, 그러니까 내가 쓸 결과물에 28챕터, 29챕터, 27챕터에 들어간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밑에 또 하나 볼게요. 어,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책의 8단원인 심신의학은 내 책에, 내 과목차에 11단원, 21단원에 들어간다. 책의 목차로 내 과목차를 맞춘 거예요. 교수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었고요. 저는 실제로는 이 방법 아닌 방법을 하다가 이거는 왜 할 수 없는가를 느꼈습니다. 왜 할 수 없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아웃풋, 내 목차, 내 과목차로 책을 맞춰야지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쓰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갑자기 여기 보세요 한번. 지금 요게 지금 같은 챕터거든요. 내 7단원, 내 7-1단원이 대사 조절 장애에 대한 거가 내 과목차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책의 두 가지 챕터를 읽어야 된대요. 이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물음표가 생기냐면, 그러면 이거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서 읽지? 우리가 지금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 꿈을 오늘 할 일로 쪼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걸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여기에 지금 보시는 거는 내 결과물의 목차로 책의 목차를 매칭시킨 거예요. 그러면 내 결과물은 차례대로 되어 있지만 이 책의 목차는 중간반이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는 한 권씩 읽는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과 연관 있는 책 여러 권의 챕터를 표시해 놓고 한꺼번에 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실 분은 요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과물을 놓고 여러 자료를 한꺼번에 읽을 사람은 요거를 선택해요. 근데 요거를 선택하면은 단점이 시간을 정확하게 나누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실제로 교수님이 더 추천했던 방법, 책의 목차로 내 과목차에다 매칭을 시킨 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 책의 목차로 내 해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챕터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중간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이 아웃풋을 나중에 내가 정리해서 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어쨌든 이 한 권을 읽는 데는 나는 15시간 그러니까 1주면 되는 1주라는 시간이 명확하게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갑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책 한 권이에요. 지금 질문 없다 책 이만큼이죠. 근데 여기에 중간 이렇게 중간 푸시 맞는 카드를 각각 챕터당 한 개씩 쓰고 그다음에 마인드맵을 2장을 그린다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 밑에 볼게요. 기능의학이라는 책을 읽고는 뭐 맞는 카드가 많이 쓰네. 막 어떤 거는 9개나 써요. 그리고 마인드맵도 챕터마다 한 장씩 다 그린대. 그죠? 밑에 또 딴 책 볼게요. 이 마스터 기능의학이라는 책은 한 챕터에 카드를 20장이나 그리고 그죠? 만성 대사 증후군에는
마인드맵을 5장을 그린다. 마인드맵은 기본적으로 맞는 카드 곱하기 한 5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다. 그런데 또 밑에 보니까 또 어떤 책은 실전 기능학이라는 책은 마인드맵은 심지어 없고 중간 카드만 그린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우리가 이 인풋 아웃풋을 연결할 때는 목차 관상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브라우징 읽기를 함께 합니다. 브라우징 읽기를 하면서 이거는 대충 맞는 카드 1개 정도의 분량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는 여기 챕터 1이 없죠. 챕터 1은 상관이 없는 거라서 그냥 빼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내용이 되게 많아 보이는 거는 맞는 카드, 뭔가 중간 아웃풋을 더 많이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바뀌게 됐냐. 이게 책이 분량이 같아도 사실은 그 책의 밀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브라우징 읽기를 하면은 내 중간 아웃풋이 얼마나 나온다. 사실 중간 아웃풋이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건, 이거는 15시간으로 택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게 기능의학이라는 책과 마스터 기능의학이라는 이 두 책은 45시간을 잡았어요. 45시간이면 3주고요. 저한테는 한 달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짜기, 5%의 계획, 75%의 공부, 20%의 아웃풋. 75%의 계획 중에는 60%의 책, 40%의 기타. 근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가 완전히 확정이 아니고, 뭔가 내가 내 걸 하면서 변형해 가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 15시간이라는 그 한 권 정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것도 강의에서 나온 시간이거든요. 그 강의에서 나온 시간이지만 내가 브라우징 읽기를 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브라우징 읽기가 우선 뭐냐? 브라우징 읽기는 책을 들고 읽는 게 아니고 페이지를 한 1초당 한 페이지씩 쭉 넘깁니다. 그 챕터를 쭉 넘기면은 키워드가 들어와요. 한 두세 개, 세네 개 키워드가 눈에 이제 탁 들어오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책의 밀도를 내가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그 맛만 보는 과정을 하면서 이거는 뭐 맞는 카드 한 장인 것 같아. 이런 거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자, 나 그거 못하겠는데. 자, 이거를, 저도 마찬가지로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거를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내가 틀리나 맞으나 그냥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거에 아웃풋을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선택하는 게 그냥 맞는 거예요. 네, 이 실행의 영역들이 되게 힘든 점이 그런 건 것 같아요. 실행의 영역들이, 어, 우선 실행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하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하고, 네, 참, 그게 어려운 점이기는 하나, 이거를 하면서 점점 연습을 해 가는 거고요. 연습을 해 가는 과정에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작은 프로젝트, 한 달짜리 프로젝트, 다른 걸로 치면은 우리 선생님들 아까 습관 같은 거, 내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들 있잖아요. 궁금한 것들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독서법, 책을 잘 읽는 방법. 그냥 아니면은 내가 고전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엔 샬럿 브론테의, 소설, 브론테의 그 여성 그 삼형제의 소설을 읽고, 그 시대 영국에 대한 여성 소설에 대한 어떤 걸 정리해 보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크지 않은 주제를 정해가지고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 우선 먼저 해보시고, 그런 게 한두 번 정도 반복되고 나면은 좀 6개월 이상의 어떤 프로젝트도 할 수 있거든요. 이 꿈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6개월 이상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한번 프로젝트 공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다예요. 프로젝트 공부를 꼭 해봐야 한다.
해봐야 하고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아이캔 대학이 졸업하면 시작이라는 거는 프로젝트 공부가 시작되는 거이기 때문이거든요. 주제를 잡고 기간과 아웃풋을 명확하게 정하고 아웃풋을 정한다는 게 이거 같은 말이에요. 과목차를 정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고 자료를 브라우징 읽기를 하면서 매칭을 시키고 이 매칭시킨 목차를 WBS라고 하거든요. 이걸 한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죠. 이 실행하는 거는 반드시 버퍼 시간을 꼭 넣어야 되고, 그리고 최종 아웃풋 시간도 꼭 줘야 되고, 그리고 일상은 심플하게 가져야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공부를 완성하게 해주는 세 가지, 5%의 계획의 시간, 그리고 20%의 아웃풋의 시간, 그리고 버퍼 시간. 이렇게 세 개는 꼭 정하고 네, 들어간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네, 그냥 마이크 켜고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전 16기 전윤서라고 합니다. 네네, 다름이 안녕하세요. 아니라 네. 저는 이번 강의 들으면서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이걸 혼자 시도를 하려면 작은 목표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네. 전체를 조망하기 전에 조금 스몰 스텝을 어떤 식으로 밟으면 좋을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우선 16기 선생님이라면 저는 당연히 아이캔 대학 완강 프로젝트죠. 아이캔 대학 완강 프로젝트는 사실은 그뭐 자료가 필요 없는데, 자, 그래서 너무 어, 그럼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지? 전윤서 선생님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선생님 지금 고민이 있으시거나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웹소설 작가인데 아, 네네. 저만의 또 작법 체계를 좀 세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제가 그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작법과 관련된 어떤 그 기초 공부, 기본 공부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하신 상태이신 거죠? 네, 어느 정도 했는데도 뭔가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잖아요. 네. 아이캔 대학도 수강하게 된 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이상을 좀 채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어, 근데 이게 이 너무, 분야를 그냥 네, 떠나서 일단 네, 그런 제가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형을 하고 그죠, 싶으면 그죠. 아이캔 대학을 먼저 전체 졸업을 하고 좀 천천히 스텝을 밟아가는 게 좋은 걸까요? 아이캔 대학 하는 거랑 별개로, 아이캔 대학 중에 선생님께서는 프로젝트 공부를 한두 개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근데 그 프로젝트는 우리 선생님의 꿈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분명히 꿈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기간도 길 테고 뭔가 좀 더 단계가 복잡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 말고 작게 생기는 어떤 예를 들 수가 없어. 보통 우리 여기에 들어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책을 잘 읽고 싶다, 내지는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는데 지금 두 개가 이미 되시는 분이라 가지고 제가 예를 들 게 별로 없는데 어 아니면은 그냥 예시를 글쓰기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글쓰기를 내가 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사실 글쓰기도 있겠죠. 백과사전식으로 이제 뭔가, 기본서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백과사전식으로 이제 하위 분류를 찾으면은, 무엇이 나올 테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공부할, 아마 시간을 우선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잡을 때면, 기본적으로 한 책이 세 권 정도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쓰기와 관련된 진짜 베스트셀러 세 권 내지는 뭐 어떤 개론서 기본서가 있으면 그걸 한 권 껴가지고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내 목차를. 내가 이런 걸 공부하겠다. 처음에는 얘가 떠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저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온라인, 온라인 소모임 운영하는 법이니 그냥 그걸로 얘기를 드릴게요. 온라인 소모임을 운영하는 법을 공부하고 싶다.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모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모임에서 처음에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뭐죠? 발제를 만드는지, 그리고 사를 모으는 거에 대한 그런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뭐 모임에 대한 또 특징이 있잖아요. 온라인 모임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목차를 잡고 거기에 대한 책을 찾았더니 한 6권 정도가 나왔어요. 그 6권 정도의 책에서 나랑 보는데 매칭되는 거 당연히 이 주제 너무 좋은데 나한테는 과목차에 1대1로 시키면서 이 책은 발췌독만 하면 되겠는데 이 책은 완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조율하는 거죠. 완독은 15시간, 발췌독은 5시간이라고 정해놨으니까 당연히 버퍼 시간은 있는 상태에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책을 작은 아웃풋을 만들어가는 글 쓰기 위해서는 물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책을 3권을 읽고 3권을 머리에 잘 녹여서 화학작용을 일으킨 다음에 한 방에 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 챕터를 읽으면서 작업을 해가고 멘토님 소리가 자꾸 끊기는데요.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은 안 들리고 자꾸 끊기고. 소리 안 들립니다. 소리 안 들립니다. 조혜영 선생님, 아이패드로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아이패드 얼굴 보이는 거가 지금 음소거 돼 있거든요. 컴퓨터 말고. 소리 들리실까요? 들리시죠? 들려? 네, 들려요? 들립니다. 지금 들려요. 다른 걸로 들어왔습니다. 저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들으셨을까요?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되지? 네. 자, 다른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땀나네요. 오늘 너무 좀 막연했나요?
이게 사실은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강의가 5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강의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강의를 합친 거거든요. 근데 합치면 교수님께서는 프로젝트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쩔 수 없이 자료조사 얘기도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고, 또 자료조사 강의를 들으면은 또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 공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반복이라서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자꾸 이렇게 겹쳐지니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꺼번에 그냥 한 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프로젝트 시작해가지고 자료조사 바로 시작해가지고 인풋 아웃풋 결합을 한 상태에서 계획이 끝 나는 것까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거거든요. 자, 예,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 미국, 네, 미국의 혹시, 박찬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질문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리시나요? 채팅창으로 주셔도 돼요.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는데요? 아, 예. 질문이요. 이제 좋아요. 프로젝트 공부법을 할 때, 이제 정말 조영 오늘은 선생님이 안 강의를 들리시는구나. 특강을 잘해서라고 말을 못하겠네. 조현 근데 선생님 지금 준비는 엄청 많이 했어요. 미국 최종 박찬원 아웃풋이 선생님이, 어떤 의미일까? 박찬원 선생님이 아, 지금 최종 아웃풋이요. 안 들리는가 보네. 어, 저는 마인드맵 그 책 쓰는 거도, 프로젝트로 실제로 했고요. 어, 네. 박찬원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렸는데? 다른 어머, 사람한테는 들렸는데 안 들렸나 봐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다른 PC를 키는데 걔가 음소거였어요. 죄송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죄송해요. 이제 들려요. 그럼 먼저 다른 분 거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최종 아웃풋이 어떤 의미이냐? 최종 아웃풋은, 어, 최종 아웃풋을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왜 그걸 개조식으로 잡냐? 보통은 우리가, 아웃풋은 뭔가 그리거나 개조식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도 그 아웃풋 자체를 과목차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처음부터 책이라는 그걸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이 그냥 그거였어요. 프로젝트였고요. 근데 그러면 전 지금 기능의학 쓰는 것도 책이고 마인드맵도 책인데 이것과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달라요. 마인드맵은 이미 천장이나 그린 상태였고 내가 이론을 모르는 거라서 이론을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책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상태에서는 나올 수 있는 진짜 잘해봐야 개조식밖에 안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내가 진짜로 원래 하고 있는 일이고, 그거를 이론적으로 조금 정리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최종 아웃풋이 책으로 바로 초고로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뭘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새로운 걸 공부를 해가지고 해야 한다? 근데 그럴 때는, 간단한 한 뭐 10장 정도의 보고서를 쓸 수는 있지만, 체계 상태로 만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개조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 문장을 읽지 않고 마무리 짓지 않은 그 구들의 연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네, 그 결과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찬원 선생님 말씀 주시겠어요? 예, 조영 선생님, 이번 강의는 프로젝트 공부하는 거에 대한 계획 짜는 거였잖아요. 그럼 요거를 네, 준비를 하실 때, 네. 아, 네, 두 가지 질문인데, 이제 계획을 짜는 것까지의 준비 과정에서는,
CSF가 뭐고 KPI가 뭐였는지랑 그리고 이제 준비 끝나고 이 프로젝트 공부를 막상 시작할 때는 어떤 게 CSF고 어떤 KPI를 가지고 실행을 하실지. 저는 KPI는 대부분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안에 완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되게 막연한,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제가 하려는 공부는 되게 막연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더 전부터 도전하고 싶었으나 되게 꿈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그거를 읽어내고 어쨌든 거기서 뭔가 아웃풋이 나온다가 저의 KPI이고 저는 제 거는 지금 계획부터 나중에 개조식이 나오는 것까지가 저는 KPI는 그냥 시간입니다. 시간 안에 완수. 한 달에 45시간으로 내가 하려던 분량을 한다. CSF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건강검진센터에서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기능의학적인 어떤 지식 내가 발견한 것들을 내 일과 연관시키는 거. 모든 걸 일과 연관시키는 게 저에게는 CSF죠. 그게 이제 실제 실행에서 CSF가 될 것 같고요. 요 계획에서 CSF는 계획에서 CSF. 계획에서 CSF는 사실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특강이 더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식이 있었냐면, 제가, 계획을 완전 엎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거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계획에 몰입을 못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는 그 결과물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챗GPT에 너무 의존하는 목차를 짜게 된 거예요.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 그래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기본서로 옮기게 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루에 8시간씩 이거 준비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내 어떻게든 그 끝내겠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리고 다시 시작한 CSF는 그거죠. 다시 시작한 CSF는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건강검진 문진 의사로서 기능의학을 잘 접할 수 있는 딱 그 시점에 목차를 짠다. 딱 그만큼의 지식 분량에 대한 목차를 짠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차별로 아웃풋은 이론적 정리 또는 목차별 맞는 카드로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맞는 카드 생각한 거예요. 그 맞는 카드 한 장. 그니까 지금 공부가 지금 되게 스케일이 큰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공부가 스케일이 되게 큰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는 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도 안 친 1학년 1학기. 그건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처음부터 훑는다. 그거 수학의 정석으로 치면은 맨날 집합만 하는 그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 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걸 기대치를 확 낮추고, 뭐 요약하고, 이게 막 정리하고 이거 없이, 어쨌든 내가 그거 읽고 딱 맞는 카드 한 장만 남기겠다. 그만큼. 그쵸. 네. 우리가 목표는 되게 원대할 수 있는데, 저도 진짜 뭐죠, 그거. 한 강박 하거든요. 한 강박 하는데, 되게 앓게 나서 되게 강박을 많이 내려놓은 편이고요. 아웃풋에 대해서도 좀 자기 수용을 되게 잘하게 됐어요. 못하는 거 그냥 못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수학의 정석의 1단원 집합처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근데, 어, 우리 박찬호 선생님 말씀 주셔가지고 생각한 건데, 이게 프로젝트 공부가 일반 공부하고 다른 게 딱 아웃풋이
그러니까 과목차를 짜고 들어간다는 아웃풋이랑 그다음에 시간이 딱 산정돼 있다는 요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춰보는 것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풋 아웃풋 연결을 하다가 보면은 왜 내가 빠진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되면 자료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료가 들어오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할 때는 버퍼 시간을 줄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만약에 진짜 웬만하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권수를 맞추고 만약에 진짜 내가 이거는 공부하려면은 이거 퀄리티를 맞추려면은 진짜 10권은 더 읽어야 돼. 라는 결론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면은 계획을 다시 짜야 돼요. 계획을.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면은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죠. 프로젝트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5%의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한 8시간 제 계산을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20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계획을 짰느냐. 그래가지고 봤더니 제가 한 8시간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지금 현재 한 게, 아까 그 10권 있죠? 10권 정독책. 10권 정독책을 인풋 아웃풋 매칭을 시켰고, 지금 아직 발췌독 10권이랑 다른 기타 자료 매칭을 못 시켰어요. 근데 이게 8시간 하면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비슷하게 맞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시간을, 사실, 진짜 고백을 하자면, 저는 그 전에도 계속 프로젝트로 해왔거든요. 심지어 아이캔 대학이 예전에는 그 프로젝트 하는 그 사이트도 있었어요. 거기도 막 하면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는, 계획 시간을 되게 막 줄였던 것 같아요. 빨리 공부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크게 좋은 건 아니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계획 시간이 줄면 자료가 많아지거든요. 자료가 많아지면 아웃풋 시간이 줄어요. 우리가 결국은 아웃풋 내려고 하는 건데 아웃풋 시간이 줄어가지고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거나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서 충분한 시간, 아웃풋 시간을 충분히 세입하고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일주일 만에 생긴 수많은 일들, 타이어 펑크 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버퍼 시간. 그거를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 현재 내 주변에 있는 문제의식 바꿔야 될 거. 그거에 대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시작하다 해 보셨고, 요거 강의 들어보고 프로젝트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어디서 막혔다. 뭐 요런 거나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제가 원래 우리 선생님들 자주 만났잖아요. 한 거 중에 준비는 제일 많이 했는데 제일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 너무 속상해, 지금. 진짜 너무 속상해. 이거 정말 근데 정말 이것만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였어. 진짜. 아이캔 대학 하면은 프로젝트 공부는 해야 돼요. 정말. 이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아이캔, 전달됐습니다. 네, 선생님. 그거가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성공 아닌가? 그리고 그죠, 그죠. 제가 중간에 정말 끊게 돼서 죄송한데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려는 그 준비하신 그 의도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는 어차피 저희가 하면서 아마 하게 될 거고요. 맞아요. 꼭 해봐야 된다라거나 세 가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계획, 버퍼 시간, 아웃풋 시간 절대 까먹지 마라. 그거 세 가지만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죠. 그죠, 맞아요. 그 그 작은 거. 명확하시고요. 그리고 맞아요. 제 생각에는 왜 이게 어렵게 느껴졌냐면, 저희는 지금 솔직히 이 강의도 제대로 이번 강의 때문에 하신다 그래갖고 진짜 막 급하게 정말 겨우 한 번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일 쉬운 그 프로젝트가 아니고 지금 10개월짜리 가장 어려운 그 프로젝트의 예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그 멘토님도 아직 준비가 덜 된 지금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들에서 쫓기면서 아마 하셔서 저희가 그게 본인도 그렇고 저희도 아마 어렵게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근데 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는 전달이 저는 좀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걸 하고 싶어요. 이걸 아마 저도 아마 언젠가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이런 식의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저는 저 혼자 뭔가 그냥 명칭만 프로젝트라고 몇 번 이렇게 저도 고전을 좋아하니까 고전책 읽기 이런 거를 그냥 혼자 이렇게 해보긴 했거든요. 이렇게는 안 해봤어요. 그냥 명칭만 잡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버퍼링 시간, 그다음에 아웃풋. 저는 아웃풋을 별로 생각을 항상 못했던 것 같은데 그거 꼭 생각해서 아마 이제 앞으로 좀 작은 거로 저는 그냥 뭐 책 한 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좀 예전과 다르게 책을 읽어도 앞으로는 이런 식의 한번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자. 혼자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절대 안 잊어버릴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너무너무 강의 정말 잘 들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잘, 정말 잘. 원래는 그 습관 있죠. 습관 가지고 설명을 할까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까 이 교수님의 그 원대한 그림 있잖아요. 인생 지도부터 내려오는 그 프로젝트 그거를 또다시 근데 분명히 이런 건 있어요. 그 강의 대충 이렇게 빨리 듣고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걸 듣고 그걸 다시 들어보세요.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그거는.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한 분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소감도 좋습니다. 선생님, 아, 저기, 네. 네네, 안녕하세요. 이채희 선생님.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결과물이, 내가 어떤 시간을 들이고 계획을 짠 상태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 아까 전에 그 작가분도 저하고 약간 입장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결과물 자체가 창작물이라면 되게, 이 계획 짜기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곡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러면 그 곡을 쓰기 위한 책을 이렇게 모으듯이 레퍼런스가 될 만한 곡들을 모아서 뭐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해서 음, 결과물을 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서 결과물을 냈으나 되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인 거죠. 어,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다시 판을 처음부터 다시 갈아엎어서 뭔가를 다시 추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그 수정 작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지금. 혹시 네네. 이제 약간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혹시 선생님 의견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실 만한 얘기가 있으실까 싶어갖고, 네. 갈아엎어야 하냐, 아니면은 수정을 해서 해야 되냐. 어, 어떤 게 마음에 안 드실까요? 퀄리티일까요? 아니면은 아예 그러니까 잘못될 수 있는 게 두 개겠죠. 뭔가 나는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자료가 줄거나 자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이게 없어가지고 잘 안 됐을 수가 있고, 그 자료 조사 이런 이유는 자료를 제대로 못 찾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너무 짧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내가 처음부터 아예 목차를 잡는 거부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주제가 바뀔 일이 없다면 수정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처음에 상정한 나의 아웃풋 목차인 건가? 근데 사실은 목차는 그 자료를 통해서 계속 수정이 되거든요. 계속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자료 자체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은 뭔가 범위의 확장 이런 게 필요한 상태가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아, 어렵습니다. 네네. 선생님, 네, 근데, 네. 뭐라 그래요? 제가 이거를 조언할 그게 되나요? 저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집합처럼 지금, 저 집합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드디어 끝내보겠다 이러고 지금 저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쨌든 지금 프로젝트를, 어쨌든 어, 한 일곱, 여덟 개쯤은 했어요. 일곱, 여덟 번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 한 거라 가지고 습관을 보여드린 거예요. 제일 기초적인 거. 책 딱 세 개랑 아이캔 강의 두 개, 요렇게 이어가지고 글 써본 거. 근데 작은 걸 한번 해보면은 조금 더 그거에 대한 기획도 더 잘하게 되고, 구상도 더 잘하게 되고, 확장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작은 주제 한번 잡아서 해보시고, 근데 마음속 저 밑에는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 프로젝트에 있는 나침반 과제에서 나오는 그 프로젝트도 꼭 나는 이제 프로젝트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채희 선생님도 작은 프로젝트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그 끝을 한번 마침표 찍어 보시고, 다시 구상을 해보시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이 프로젝트야말로 정말로 아까 그 공부하는 다섯 가지 있잖아요. 생각해서 구상해야 되고, 연구력, 실행력, 그리고 관계 향유력 다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해. 아, 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1년 뒤에 제가 책을 내는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 어, 다른 사람 거라 가지고 기억을 잘 못 하시거든요. 근데 제 안에서 내가 어딘가서 이런 걸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나하고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막 여쭤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민병수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 책을 읽으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예언이 돼서 선생님 하실 거예요. 네, 어디서 누가 말 시키면은 나 뭐 하겠다 이런 거 말 많이 하고, 네, 그러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어딘가에서 만나요. 혹시 뭐 강의도 엮어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음에는 이거 오다가는 잘할 테니까 또 문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병수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끌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